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막 출렁거리면서 증시가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오후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상승폭이 좀 둔화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 낙폭도 더 축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9월에 증시가 대체로 약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증시는 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왔는데 이게 연속성 있겠느냐. 특히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살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중국 소비주들은 약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미증시 또 업종 특징이 뚜렷해서 또 그 영향을 받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빠졌는데 낙폭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낙폭이 만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으로는 뭐 11개 업종 중에서 3개 빼고 다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좀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고 헬스케어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금리가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종이 1.7%나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낙폭이 이렇게 폭락했다 정도의 어떤 업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낙폭을 줄였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이슈는 우선 금리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 재정 문제가 일제히 부각이 됐습니다. 막 긴축을 해야 되는데 내부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제 긴축을 못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재정 문제 커지면서 이러다가 돈 못 갚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9월 약세장 징크스 있잖아요. 뭐 9월에는 전통적으로 약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9월에 평균 4% 빠졌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매수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들 또 만들어진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관세 위법 판결 나온 거 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어떤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죠. 뭐 이제 관세를 안 낼지도 모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모든 나라들하고 재협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의 매수를 좀 주저하고 있어서 9월 초반에는 좀 수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낙관론도 일부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몰아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장 초반에 4.3%를 넘어갔었어요. 예,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이거 금리 인하한다는데 금리가 올라가네.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1심과 2심은 트럼프의 관세 결정은 위법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관세를 저렇게 부과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정이 나면 현재까지 받은 관세를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되면, 이거 반환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되면 그럼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회사채 발행이 진행이 됐는데 27개 기업이 하루에 회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역대 하루 최대 발행이 29개 기업이었어요. 거의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좀 딸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회사들이 왜 갑자기 오늘 몰렸냐면 8월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고용지표 나오면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냥 발행해 놓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하게 회사채 발행이 많이 됐고, 제가 보기엔 금리가 밀린 것도 저 회사채 발행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문제. 영국은 지금 뭐 복지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반대하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하고 인프라 비용이 증가된다 이러면 이제 국채 발행 늘려야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내각 해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440억 유로 긴축 재정안을 이제 하자 이렇게 긴축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두고 신임 투표를 하자. 이게 이제 타당한 건지 신임 투표를 해서 만약에 이제 불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각이 해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회사채 발행이 진행되고 나서 아마 제 추측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금리가 좀 내려갔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 내려가는 거 보고 반등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증시가 대체로 약했다라는 거 무엇보다 최근 보면 이제 9월의 증시가 대체로 약했잖아요. 특히 5년 동안 보면 4번 9월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점차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직전에 자사주 매입 금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일, 19일 넘어가면 자사주 매입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뮤추얼 펀드들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간이 겹치면서 9월 초반에 수급이 좀 안 좋고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악재를 부풀려서 또 흔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표 하나 중요한 게 나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제조업체들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하는 거, 지난달 대비 뭐 상황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목이 되게 많아요. 뭐 고용 상황 어때요? 신규 주문 어때요? 재고는 어때요? 그 배송 속도는 어때요? 이런 거 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예상치보단 낮게 나오긴 했는데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바닥을 친 건가? 물론 이제 한 달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 주문이에요. 저 신규 주문하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신규 주문이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좀 회복세를 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가, 이제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는, 그냥 금리 인하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주문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제조업이 바닥을 그럼 친 건가? 또 이렇게 또 해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준선이 50인데 50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50 밑에 있다가 50 위로 올라온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 지수가 좀 바닥을 쳤나 보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신규 주문이 올라간 거는 수출주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저 측면은 좀 다행스러운 측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이제 브로드컴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간 종목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수 소비재들 있잖아요. 뭐 콜라 업체들 아니면은 뭐 랄프로렌 같이 옷 입는 업체들, 그 다음에 그 달러트리, 타겟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월마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소매 업체들이 또 플러스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167달러까지 장중에 빠졌었는데 그 H100, H200 공급이 차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그런 루머 다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 이 해명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알파벳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7%나 급등을 하고 애플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크롬 그 사업부를 매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매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럼 애플은 왜 딸려 올라가냐? 그 알파벳의 검색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애플이 그 구글의 검색 엔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도 올라가고 구글도 올라가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오후 방송에서 내용이 또 추가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박스권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뭐냐면, 종가가 고가거나 저가 부근, 그러니까 최고점 또는 최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박스권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종가 저가, 종가 고가 요 부근 마감이 많아서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시장이 그 30포인트 이상, 3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날에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패턴을 좀 지켜준 거는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3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또 빠졌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요 패턴 되려면 사실 오늘 하락하는 게 이제 맞긴 한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어저께 0.9% 올라갔는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뭔가 좀 오히려 우리 증시는 9월 약세론을 딛고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어떤 패턴을 좀 깰지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종가가 저가, 종가가 저가 부근, 근데 어제는 종가가 고가 부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어요.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이 몰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할 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나 몰리면 조만간 한쪽으로 빵 하고 터진다. 이게 있죠. 그게 뭐 오늘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조만간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 뭐 고점 낮아지고 저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쐐기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 그런 모양 비스무리하게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만간 어떤 한쪽 방향으로 확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수급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세게 매도하다가 4일 연속 매도하다가 어제 이제 매도세가 조금 주춤하고 오히려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기관은 지금 3일째 매수하고 있거든요. 저 금융투자 매수는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이제 자사주 매입이 금융투자 매수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거는 조금 나중에 어느 쪽 매수인지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3일 연속 소폭 매수, 기관들 어쨌든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이렇게 되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연속적인 어떤 매수를 해 나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중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어쨌든 매수를 해 나가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종목 3위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률인데 현재 기관이 성적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지금 최근 5일 동안 코스닥이 결코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반타작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들이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엉망이에요. 한 비율로 치면 한 35%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못 올라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하락 이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잘 골라놓으면 또 이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매수가 하루 갑자기 빵 들어왔던 게 아니라 따박따박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애플과 알파벳이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있는 거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초반에 미증시 올라가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지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날 때 그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주문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프가.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코스피하고도 또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루 한 번 좋아졌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어쨌든 오늘 저 데이터가 영향을 줄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어째 매수를 하긴 했는데 최근의 패턴은 이제 3,150 이하에서는 매수로 돌아오는데 근데 올라가면 또 매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과연 매수를 할지 그다음에 특히 삼성전자를 매수로 돌렸는데 이게 이어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증시의 문제는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장세. 뭐 이날은 이 종목, 내일은 저 종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3일 연속 올라가는 종목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등장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니까 체크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9월 약세를 이야기하는 통계 그리고 낙관론 이걸 제가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세론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4.2% 이게 S&P 500 기준입니다. 그리고 10년 평균은 마이너스 2%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에 의하면 1928년 이후에 9월은 상승 비율이 44% 하락한 이제 한 달은 56%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은 그냥 약하다. 그리고 이제 카슨그룹에서는 8월에 그러니까 상승을 했고 1% 이상 올랐고 최고치를 5번 이상 경신한 경우 9월은 한 100% 다 빠졌다. 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CFRA에서는 연 20번 이상 신고가 경신한 해 9월은 약했는데 지금까지 20번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9월이 약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근데 시장이 추세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하락하면 매수다. 그다음에 UBS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하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1960년 이후에 최고치 경신한 다음 해에는 평균 12%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강대장이다. 그래서 올해 빠지면 그냥 기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신중론에 가까운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는 연말 제 전망치를 높여서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라서 뭐 이 수정한 수치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 7,750까지 내년도까지 올라갈 거고 AI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로 AI 주도하는 자산 버블이 만들어지면 S&P 500 지수가 9,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별로 재미는 없을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거야. 이런 낙관론. 근데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9월에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하락하게도 내비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도 했다가 또 만회도 했다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장중에 또 미국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증시는 또 우리 증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내용은 또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